안녕하세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 의학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부터는 약 4회에 걸쳐서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비염에 대해서, 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코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또 많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대체 비염이 뭔지, 왜 나는 또는 우리 아이는 비염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염을 호소하면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께 저는 또 여지없이 여쭤보죠. 비염이 뭐냐고. 역시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염이 뭔지, 비염이 왜 걸리는지 안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테니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0명 중에 6명은 비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뉴스에도 비염이 뭔지는 안 나오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비염이 뭔지, 왜 비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비염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비염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4번 정도의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코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도 비염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코를 불편해하신 분들이 비염이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불편할 테니까요. 그럼 비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코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며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비염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정상을 알아야 비정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는 정상적인 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코의 기능,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코의 기능이 뭔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2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첫 번째는 호흡이죠. 숨을 쉽니다. 그렇죠? 너무 쉽고, 2번째 냄새를 맡죠. 이것 또한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럼 3번째 기능은 뭘까요? 3번째 기능은 제가 첫 강의부터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기능이 바로 코의 3대 기능, 코의 기능 중에 3번째 기능이 됩니다. 바로 조화 기능인데요.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이미 들으셨으니까 코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라는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죠? 들어오는 이물질을 걸러내죠. 제가 후에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코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한 90%는 우리 코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는 우리 폐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미 코 점막에 다 걸리게 됩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에 걸리는 먼지들은 코에도 다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능은 방어 기능입니다. 코에 들어온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몰아내고 방어를 하죠. 그 다음에 6번째 기능은 구음 기능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공명을 일으켜서 발음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나 미음, 니응, 이응 뭐 이런 발음들은 우리가 코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들이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호흡 기능, 2번째 후각 기능, 냄새를 맡는 기능, 3번째 공기의 조화 기능,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기능, 4번째 이물질을 걸러낸 여과 기능, 5번째 세균과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방어 기능, 그 다음에 6번째 구음 기능, 소리의 공명을 일으켜서 발음을 도와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코의 기능을 6가지로 얘기하는 곳이 있고, 조화 기능, 3번째 기능을 호흡 기능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코의 3대 기능을 호흡, 후각, 조화 이렇게 3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만 어떤 책도, 아주 두꺼운 이비인후과 책도 사실 이 코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중에 3번째 기능, 공기의 조화 기능인데요. 이것이 호흡기의 질병과 아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염도 이것과 연관이 깊죠. 여태까지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보통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도는 코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조절하고 습도는 콧물을 흘려서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코의 형태와 콧물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고, 사실 우리 코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 기능, 가스 교환이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가 우리가 사용을 한 이산화탄소와 원활하게 교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코와 폐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우리 입과 위장의 관계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래떡을 먹거나 오징어 같이 질긴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위장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체하지 않나요? 우리 입은 1차적인 소화기관이고, 그리고 치아를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을 섞어서 약간 반은 죽이고 반은 고체인 상태로 위장으로 넘겨주면 위장에선 그것을 맷돌처럼 갈아서 죽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입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질긴 음식을 넘기면 위장에서 음식물을 죽으로 만들다가 너무 힘겨우면 체하게 되죠. 우리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가 우리 폐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폐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춥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폐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교환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하 10도의 공기를 마셔도 코를 통과하는 0.25초 사이에 32도까지 가온이 되고, 공기의 습도는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75%에서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과하면서 공기 온도는 35도까지 가온이 되고 습도는 거의 100%가 되죠. 그리고 기관지로 퍼질 때는 이미 35도에서 37도의 온도와 습도 100%의 공기가 돼서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폐포라는 건 허파과리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허파과리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37도의 온도와 습도 100%의 공기가 되어 있죠. 이 정도의 온도와 습도가 되지 않으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교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많이 마셔도 찬 공기, 건조한 공기가 폐에 들어가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율이 떨어지게 돼서 산소가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숨이 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밖에서 운동할 때 헐떡거리면 뛰면 찬 공기를 많이 마셨죠? 여름보다 숨이 더 많이 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코가 막혀서 코의 조화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통과하고 바로 마시는 숨은 코를 통과해서 마시는 숨에 비해서 공기의 온습도가 폐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입으로 숨을 쉬면 그 숨도 짧아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호흡을 코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풀렸죠? 코의 기능은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기능, 공기의 조화 기능, 제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코의 모양을 움직여서 코의 온도를 높이고 콧물을 흘려서 코의 습도를 높인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기를 마셨을 때 그 공기를 폐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와 습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조화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 조화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코는 어떤 코이고 잘하지 못하는 코는 어떤 코인지, 이것을 잘하는 코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잘 못하는 코는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잘 못하게 변하는 것인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바로의 바른 의학,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비염, 그 첫 번째 시간 정상적인 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상적인 코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